세 번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피에로 브루디에는 문화자본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까지 했었죠. 조금 문화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실제로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화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거든요. 참 불가사의한 단어죠. 그런데 문화의 가장 문화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문화의 특징을 정말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는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였습니다. 베버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개념들, 저는 베버의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 발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버는 우리 사회를 관찰할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그죠? 통찰을 발휘했습니다. 예컨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마치 자본주의를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그죠? 이윤이 축적되고 자본이 축적되는 그죠? 생산력이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설명했다면 자본주의를 설명했다면 막스 베버는 실제로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청교도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체제, 물질적 체제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청교도들은 자기의 구원을 예정돼 있다라고 믿었고 그 예정된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열심히 일한 결과 부를 축적한다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구원이 예정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구원이 예정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 관념적인 것이 그렇죠? 이념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물질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었죠. 사회를 구성할 때도 주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내, 여자친구, 그렇죠? 남자친구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부여하는 거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신념과 가치가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상징, 기호, 의미, 담론, 담론이라고 하는 지식이죠, 지식. 상징과 기호는 예술의 영역이고요, 그죠? 담론은 지식, 책의 영역인데 어쨌든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신념과 가치가 그죠?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막스 베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념과 가치를 또 강조한 그죠? 사회학자가 아까 말씀드린 피에로 브루디웨죠. 피에로 브루디웨는 이 문화를 일종의 자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문화자본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브루드웨이가 얘기하는 문화자본은 조금 막스 베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브루드웨이 문화자본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PT가 뜨면 같이 보시죠. 예술 문화에 대한 객관적 지식, 그죠? 그리고 취향입니다. 취향인 밑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그죠? 물론 공식적인 자격, 객관적인 제도화된 어떤 문화자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학위 이런 것들도 문화자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지막 거죠.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그죠?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 특히 좋음과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옳음과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것은 어디에? 은행 통장이 아니라 제 몸에, 그죠? 육체 어떤 형태로? 습관의 형태로, 취향의 형태로 제 몸에 스며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피에르 부르디유고, 문화자본, 그러니까 경제자본은 은행 통장에 축적이 되죠. 문화자본은 옳고 그름을, 좋음과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입금됩니까? 제 몸에, 제 머리, 사고에, 제 취향에, 그죠? 육체와 정신에, 의식에, 생각에 스며듭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살과 뼈, 기름덩어리가 아니고요. 문화자본을 담고 있는 통장입니다. 우리의 자본의 통장, 은행 통장 같이, 그렇죠? 제 생각에 스며들어요. 좋은 것들, 그렇죠? 신념과 가치를 포함해서 좋은 것들은 제 생각에 스며듭니다. 제 취향에 스며듭니다. 그렇죠? 부르디유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부르디유는요, 이 문화 자본이 그저 하나의 취향, 그저 하나의 생각, 그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이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계층이 나누어진다. 너와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구별된다. 그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짓기라는 distinc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죠? 문화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신념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위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위계 구조를 통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이 나뉘어지더라라는 얘기를 부르디유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을 물질적 자본, 경제 자본이 아니라 문화 자본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학위라고 하는 것들이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면에 부르디유가 지적하고 있는 문화 자본의 중요성이 언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느냐면, 왜 계층 현상이라고 할 때 이 계층이 왜 반복되느냐, 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식들도 그 다음 세대에도 가난해지느냐라는 것을 분석합니다. 빈곤층은 특히 노동자, 농민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문화자본이 부족하더라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문화자본이 없으면 자본의 변환을 이룰 수 없고요. 자본의 변환을 이루지 못하면 총자본을 확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별짓기, 계층, 계급을, 그죠? 계급은 돈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처럼 우리가 선진국 혹은 선진국 그 문턱에 있는데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획득한 사회는요, 특히나 이 계층 현상이 눈에 보이는 돈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로 구별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죠. 기생충의 어떤 그 대사들을 몇 개 한번 제가 가져와 볼까요? 최우식 배우가 그렇죠? 어떤 부잣집에 이제 가정교사 과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죠. 그럴 때 최우식이 어떤 그림을 보고 침팬지를 그린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죠? 사모님이 조여정 배우가 침팬지가 아니라 자화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것을 보고 누군가는 침팬지를 연상하고 누군가는 자화상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빈부의 격차를 구별하는 굉장히 날카로운 전선이었어요.
송강호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죠.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송강호 배우 그 가족은 송강호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죠? 문화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었어요. 근데 최우식 이제 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송강호가 그 최우식 배우한테 너는 계획이 미리 다 있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우리 굉장히 이걸 유행어처럼 사용했거든요. 계획이 있는 건 누구의 것입니까? 계획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계획을 세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최우식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돈을 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아들이 정말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것이 그 계획이 신념과 가치를 축적하는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할 때 사실 돈을 생각처럼 많이 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하나의 사례죠.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신념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문화자본 축적 전략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정말 코로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있지만 역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본, 그렇죠? 잠시 멈춰서서 신념과 가치, 그렇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그렇죠? 하나의 취향의 형태로 내 몸과 생각 속에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 그것을 축적하는 시간으로 코로나를 겪어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